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이종효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내고 말았습니다. 계란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서 생활 물가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내 최대 산란계 단지인 김제 용지에서는 벌써 세 번째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해 근본 대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왜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또 무엇이 피해를 키우는지, 근본 대책은 없는지 자세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승구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황인호 전북대 동물자원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창수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표 계란 생산지인 김제 용지면 울려 퍼지던 닭 울음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중장비만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AI의 속절없이 방역망이 뚫리자 곳곳에서 살처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심초사하며 방역에 매달려온 농가는 살처분 모습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슬펐다가 자책감도 들었다가 또 주위 분들한테 미안한 감정도 들었다가 막 이래요. 지금 막 감정 제가 아직까지는 적응을 못 하겠어요. 살처분 지역인 반경 3km 안에는 산란계 농가 6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산란계 160여만 마리의 살처분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용지는 전북 지역 산란계 333만 마리 가운데 절반인 163만 마리가 사육되는 도내 최대 계란 생산단지입니다. 하루 계란 생산량만 130만 개로 전국 전체의 3%에 이르지만 살처분으로 당분간 생산 중단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북에서 살처분되거나 예정인 닭과 오리는 기존 65만여 마리의 3배가 넘는 200만 마리 이상으로 급증하게 됐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농장 열심히 소독하고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수긍도 못 오겠고. 설마 했던 용지까지 뚫리면서 전북의 AI 피해가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제 용지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처음 발생했을 때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2일인가요? 그때 제작된 제작물인데요. 보셨습니다. 강승구 국장님 좀 네. 지금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나요? 네, 현재 전국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거의 신고가 없고요. 우리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1월 5일 날 예. 부안 개화에서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에 아직 다행스럽게도 한 보름 예. 동안 신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사상 최악의 피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건 전국과 예. 전북으로 좀 예, 우리 분리를, 지역 피해 현황은 예. 어떤지 좀 먼저 말씀 먼저 듣고. 이제 사상 최대 피해라는 게 우선 전국적으로 따지면 이번에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약 3,200만 마리를 살처분을 했거든요. 예. 근데 과거 2014년도에 약 1,400만 마리를 살처분 한 게 최고였는데 전국적으로는 최고가 맞습니다. 근데 예.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에 약 540만 마리를 살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역대 최고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우리는 약 262만 마리를 현재 살처분했습니다. 예, 도내로만 보면 그 네, 최대 피해 역대 한 2분의 1 두 번째, 정도네요. 역대 두 번째 예. 피해가 다만 나갈 수가 전국적으로 있겠습니다. 보면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빨랐습니다. 예, 네, 네. 그렇게 빨리 확산됐던 그런 원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땅끝이라고 그러죠. 땅끝 네. 해남에서부터 저쪽 북쪽 포천까지 거의 3, 4일 새에 이렇게 서해안을 타고 쭉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 이건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농림부에서 특히 검역본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전국적으로 동시에 철새에 의해서 특히 평야 지역, 예. 서부 평야 지역이 오염되지 않았나 현재 저희들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황 교수님, 이번에 좀 확산 속도가 빨랐고 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원인이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제가 이제 바이러스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우리 축산 분야에서 이야기하기로는 물론 이제 그
지금 이 문제가 단순히 축산 문제가 아니고 사회 문제화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의 케이스들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에서 발생했을 때 영국 가이디언즈에서 그 사설을 하나 썼어요. 그때 이제 사설의 주요 내용이 어떤 거냐면 미국의 밀집형 가금 산업이 지속할 수 있을까? 굉장히 큰 이제 타이틀로 썼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미국 그 농림부 담당자의 방역 담당자의 그 인터뷰 인용을 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개인 농장 방역에 실패한 큰 원인이 거기에 있다. 그래서 또 하나의 그 문제점들을 거기서 보면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철새 이야기도 이제 했는데 그 조사들을 보면 그 확산 경로를 보면 물론 철새 이동 경로도 있지만 이 사람의 이동 경로가 더 명확하다 그런 네.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우리의 확산 경로도 어떤 사람의 대형화되면서 나타나는 사람 이동 경로하고 일치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합장님께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보실 때 좀 이 다른 해와 다른 때 발생했을 때와 좀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까? 이번에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확산 속도가 더 강하게 그렇죠. 네. 그 전파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제일 원인은 사람 이동 경로, 사람 이 농장 주인이 얼마나 이렇게 청결하게 소독을 예. 철저히 하고 농장 방역을 철저히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아요. 예. 제일 먼저는 외부 요인도 있겠지만 사람, 차량 뭐 이런 관리들을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정현 사무처장님 올해 좀 달랐던 특이점이 좀 있었습니까? 일단 뭐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2014년 15년간 약 669일 동안 AI가 발병을 해서 예. 193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거든요. 예.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불과 2달 만에 3,200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빨랐고 또 살처분 양도 굉장히 크게 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이렇게 피해가 커졌냐? 저는 어쨌든 정부가 초동 대처, 초동 방역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일본 같은 경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우리가 좀 늦었죠. AI가 발병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발생하자마자 총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이 네. 그 본부장을 맡아가지고 여기를 대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하루 만에 대책이 나오고 대응본부가 수립이 됐고요. 지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농가들 지금 현재 8개 농장에서 약 114만 마리 살처분하는데 그쳤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나고 그러니까 2천만 마리가 살처분된 이후에서 그 심각 단계로 최상위 등급으로 예. 조정을 했거든요. 예. 사실은 이런 과정에서 초동에 집중하고 아까 인유적인 전파라든지 뭐 농장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어쨌든 예. 정부의 늑장 대처 그리고 예를 들면 컨트롤 타워를 분명하게 세워서 정부가 책임 있게 이 문제를 밀고 갔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짧게 좀 답변하실 수 있을까요? 이 보면 위기 경보 단계가 좀 뒤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는 것 네, 같은데요. 저 중앙정부 컨트롤 타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축 방역은 중앙정부의 전적인 책임이라기보다는 우선 우리 조합장님하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농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예. 우선 철새가 원인이라고 하지만 그걸 옮기는 건 사람입니다. 뭐 이제 쥐 같은 야생 설치류가 있겠지만 야생 설치류나 어쨌든 현재 모든 농장은 좀 허술하다 하더라도 외부로부터 완전히 분리가 돼 있거든요. 네. 결국은 바이러스 균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농장 안으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제일 1차적인 방역 책임은 농가한테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시군, 그다음에 세 번째 도, 그다음에 중앙정부에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뭐 2, 3년에 한 번씩 AI가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중앙정부 매뉴얼이 있지만 항상 저희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매뉴얼 그 상황보다도 항상 매뉴얼을 한 단계 미리 높여가지고 사전에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도 용직분들이 대량으로 이제
살처분을 당했는데 굉장히 이게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약 60여 농가를 살처분했지만 그 중에서 3농가밖에 양성은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여기가 용지 지역인데요. 용지 지역은 특성상 이게 지금 한 농가의 이 점이 농가 한 농가씩을 이거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 40여 농가가 네. 한 동네에서 이 산란계를 현재 키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방역 당국에서 볼 때는 한 농가로 봅니다. 약 40여 농가지만 한 농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농장에 AI가 들어가게 되면 한 농가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용지 같은 경우에는 대량 살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저희들이 사전에 좀 면밀히 좀 걱정을 하고 예. 용지만큼은 특히 용지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용지만큼은 저희들이 발생하지 않게 용지 주민들하고 또 김제 시하고 우리하고 예. 저희하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돼가지고 또 원하지 않게 이렇게 살처분을 당한 용지 주민들에게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조류 인플루엔자 근본 대책에 관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논의를 할 텐데요. 근본 대책을 위해서는 조금 원인이나 또 확산 원인 이런 것들 규명을 간단하게나마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도입 단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왜 이렇게 확산 속도가 빨랐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새의 이동 경로다라는 부분 강 국장님 말씀하셨고 또 황 교수님은 사람의 발자취, 사람의 이동 경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원인 문제 잠깐 좀 논의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철새가 원인이냐 사람이 원인이냐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류독감이 발생하기 전에요. 예. 만경강 주변에 철새들이 많이 있어서 예. 거기에 분변을 채취했더니 H5N6 그 균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에서도 차량이 10대가 만경 주변에 계속 소독을 하러 다녔어요. 그것을 소독하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있으니까 이 AI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 균은 철새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예. 질병이 발생하는 농가는 뭐냐면 차량이나 뭐 사람 이런 경로로 이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경강 주변에 철새 분변이 그 균이 최초로 발견이 된 뒤로 AI가 그 균에 의해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원인을 거기서 제일 먼저 이렇게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방금 만경강에 있는 철새들에게 차량 10대가 방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만경강에서 잘 쉬고 먹이 먹는 새들을 예. 방역기가 쫓아가지고 아마 인근에 있는 용지라든지 이런 데로 가서 AI 이렇게 쓰지 맞아요.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아니 예. 제 얘기는 그 철새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강이라든지 호소라든지 연안 습지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철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용지면 일대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 어디든 철새가 많은데요. 예. 그리고 2014년에 그 AI의 주범이 이제 가창우리로 꼽혔잖아요. 고창 독림저수지 이러면서 이제 철새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철새는 아니다라는 얘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올해 전라북도에서 지금 AI 발생이 12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고창에서는 1건입니다. 네. 고창에 지금 가창오리의 대부분 35만 마리가 지금 독림저수지에 몰려 있는데 가창오리가 원인이라고 보면 그 고창에서 더 많이 발생을 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요. 뭐 철새가 이동 경로는 대부분 동부 산악권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또 전주라든지 완주라든지 이런 데 많은데 철새 서식지와 이게 겹치지는 않습니다. 경로상에 겹치지만 대부분 AI가 발생하는 곳은 가금류를 밀식으로 사육하는 아까 용지같이 여러 농가들이 그다음에 재리식으로 사용하고 밀식하고 있는 곳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새에다가 원인을 돌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철새는 기본적으로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바이러스 숙주가 철새인 셈인데요. 이 철새를 타고 수천에서 수만 킬로씩 바이러스가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새에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거든요. 문제는 오히려 철새가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2014년에 그 독림저수지에서 가창오리가
고병원성 AI로 떼주고 만 적이 있는데 저희들이 왜 자연 상태에서는 이렇게 폐사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라고 봤더니 이 독림저수지 상류 쪽에 AI가 발생한 오리 농장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오리 농장에서 그 발생한 AI가 그 저수지로 흘러들어서 피해를 키우지 않았나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요. 예. 뭐냐면 만경강 주변에 철새 분변을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했더니 그 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균이 나오기 전에 AI가 일반 개인 농장에 발생이 됐다면 일찍 됐다면 그런 영향이 크게 원인을 찾을 수 없지만 만경강 주변의 철새 분변에 그게 나오고 나서 며칠이 수일이 지난 다음에 조류독감이 발생이 됐는데 또 공교롭게 균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균이 만경강 주변에 발생하기 전에 농가가 먼저 병이 왔다 가면 그 병으로 인해서 그 AI가 확산이 되시 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먼저 발견이 된 후에 수일 후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원인은 그러니까 예. 일반적으로 철새는 저병원성 AI 바이러스를 보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같으면 간염 보균자인데 예. 건강이 악화되거나 그러면 이게 발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저병원성이 고병원성으로 왜 전화해서 발병을 농장에서 하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농장으로 확산이 되는가 이게 주요하게 이 AI의 원인으로 규명을 해야 되지 철새가 보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지목할 건 11월 초에 발견된 흰뼈암 검둥오리인데요. 이게 철새이기도 한데요. 사시사철 우리나라의 텃새화된 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 철새로 들어온 흰뼈암인지 아니면 원래 만경강에 살고 있는 텃새인지 사실 이런 부분도 좀 모호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저도 좀 예. 통계에 의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사장님은 이제 철새 저병원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 현재 우리 환경부에서 그 야생 조리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어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지금 현재 42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올해 나온 H5N6형이 40건이고요. H5N8이 2건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농림부 검역본부에서 분석할 때는 H5N6형은 과거에 우리나라에는 H5N8이 나왔거든요. H5N1하고 H5N6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던 형입니다. 그래서 철새에서 분명히 외부에서 유입됐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42건이 나왔는데 다행스럽게도 저희들도 지금 환경부에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우리 현재 와 있는 가창오리에서는 고병원성이 검출이 안 됐습니다. 말씀하신 흰뺨 검둥오리에서 5건, 그다음에 큰 고니에서 10건 등 해서 42건이 나와가지고요. 철새가 저희들은 분명히 북방에서 날아온 철새가 고병원성을 유지한 채 현재 우리나라에 유입됐다고 보는 게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참고해 간다겠습니다. 말씀 좀. 가축 생산의 입장에서 좀 철새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나라 사례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어서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좀 조사해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방목형 가금류를 키우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나라 또는 유기형 가금류를 키우는 나라에서는 철새가 이동하는 시기랄지 특히 이 AI가 발생하면 모든 동물은 다 개체는 안으로 다 밖에 못 나가게 네.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그런 어떤 전파의 위험이 높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계 동물 보건 기구인 그 OI에서 지금 제안하는 3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철새하고 관련돼서 첫 번째는 이제 기르는 가축이든 철새든 AI의 어떤 증상에 대한 경호 시스템을 항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집에서 기르는 가금류하고 철새의 접촉을 막을 방법을 준비해야 된다. 세 번째는 농장에서 야생 철새 같은 것을 잡아먹을 수 있는 고양이나 그런 것을 기르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으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많은 영역에서 그 철새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뭐 명확한 아직 지금 논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그런 위험성에 포함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다만 철새가 원인균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 원인균은
저병원성이냐 고병원성이냐에 대해서는 약간의 지금 의견차가 있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지금 원인을 어떻게 이렇게 확산시키느냐, 그리고 그 원인균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밀식 사육 문제, 그다음에 노후화 문제, 축사 노후화 문제가 상당히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문제 좀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장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현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용지 지역에서 발생한 AI는 그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요. 예. 아주 최근에 지금 진지 지금 1년 남짓밖에 안 된 새 신축 건물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네. 그래서 꼭 재래식 농가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 농장이든지 재래식으로 하고 있는 농장인지 그런 거에 가리지 않고 네. 그 경로에 따라서 발생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 시설 현대화, 그 정부나 농림부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시설 현대화가 답이 아닐 수 있다. 예방의 궁극적인 또 목표점이 아닐 수 있다. 그런 결론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현대화는 어느 정도 뭐 필요한 부분인데요. 예. 문제는 이제 그 가축 사육 허가를 하면서 예. 적정 사육 면적이라든지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좀 더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해서 네. 밀식을 사육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막 10만 수 이상씩 20만 수까지 좀 그 큰 예를 들면 창고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축사에서 짓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 살처분된 내용 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AI 발생 농장이 331개소인데요. 대부분 산란계나 종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란을 생산하거나 아니면 병아리용 또 예. 계란을 생산하는 곳인데 예. 이런 닭들은 보통 1년 반까지 키우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닭들이 밀식을 하기 때문에 뭐 4단, 5단, 6단 케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환경들이 공기도 굉장히 유해가스도 많고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면 풀어놓고 키우는 닭들 있지 않습니까? 방목하는 유기축산이나 또 횃대도 좀 설치하고 뭐 쪼을 수 있는 것도 좀 준비해주고 지풀도 좀 깔아주고 하는 이런 복지농장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에 331개소가 그 발병을 했는데 복지농장은 딱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뭐냐면 사육 환경들이 얼마나 닭의 습성들을 좀 지켜주면서 옛날에 닭을 키우던 방식으로 키우던 곳들은 대부분 면역력에서 AI를 좀 이겨내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살처분 비율을 놓고 보면 현재 살처분된 게 산란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00만 마리 정도 됩니다. 근데 육계 같은 경우는 보통 30에서 50일 사이에 출하를 해서 내가거든요. 그래서 밀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육계 같은 경우는 실제 걸리는 곳이 한 4개 농장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놓고 봤을 때 밀식 사육, 그다음에 공장식 축산, 그리고 이제 사육 환경이 닭의 원래 생태적 습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AI가 발생할 경우에 급격하게 다이너마이트 터지듯이 그냥 폭발해서 확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그 지금 처장님은 현대화보다는 밀식 사육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이런 지금 문제 제기해 주셨거든요. 뭐 정리를 해보면 예. 전혀 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밀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우선 사육 형태에 따라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우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이제 순서대로 따지면 산란계가 132건 전국적입니다. 그다음에 오리가 61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육계 우리가 치킨으로 먹는 걸 육계라고 합니다. 산란계는 알 낳는다인데요. 네, 제일 차이점이 있는 게 육계는 가온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일러를 떼주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안에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 정도로 유지를 해줍니다. 근데 우리 알 낳는 닭, 즉 산란계와 오리는 보온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육계는 말하자면은 뭐 이렇게 한 35일만 키우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병아리 때 집어 넣어놓고 농장 넣어놓고 다음 출하할 때까지 농장주들이 거기를 갖다가 출입하는 횟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산란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초현대식으로 현대화된 데 말고는 쉽게 말하면 달걀 주우러
예. 농장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출입이 우선 빈번하고 그다음에 사육 형태라든가 그다음에 사육 시설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현재 산란계하고 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밀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지만 예. 제일 중요한 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농가의 방역 수칙입니다. 가장 예.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킨 농가들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예. 방역 수칙 그다음에 현재 시설 예.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제에 따른 밀식 문제 그렇게 따질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합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이 초현대식 그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용지 같은 경우는 최초 발생 농장이 그렇다. 그런 말씀하셨는데요. 예. 어떤 생각이신가요? 아까 우리 처장님이 그 동물 복지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작은 같은 공간에도 적은 두수, 사육 두수를 하면 건강하지요, 훨씬요. 근데 그 동물 복지에 관한 계란이 생산되는 것은 시중에 예를 들어서 계란 하나가 100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500원 내지 700원씩 팔아야 농장에서 수지가 돼요. 근데 그런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을 일반 서민들이 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통 하나에 100원인데 500원, 700원씩 주고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소비층을 겨냥한 동물복지 농장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초현대식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기서 생산되는 계란들은 일반 서민들이 먹는 거라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쪽으로 다 계란을 사육하게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국가적으로 입장을 봤을 때. 그래서 동물복지를 하는 데는 하고 또 이렇게 초현대식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농장도 필요하고 그런 지금 농가들은 상황이고요. 예. 되도록이면 동물 복지에 관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시대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 서서히 이렇게 변해갈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인식도 많이 달라지고. 그 안타까운 건데요. 그러니까 아까 계란값 뭐 5배, 7배까지 되지는 않고요. 보통 대형 마트에서 계란 한 판에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 많이 팔렸을 때 예. 보통 한 14,000원 정도, 한 2.5배에서 3배 정도 아까 동물복지농장이라든지 유기축산한 계란값이 좀 비싸긴 합니다. 근데 다르게 놓고 보면 계란 한 판 값이 사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예, 쌀값이 올라가지 않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계란 하나에 100원 조금 넘는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농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밀식을 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그 환경에 좀 좋지 않은 것들 성장 촉진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밤새워서 불을 켜놓고 알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게 또 한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AI 살처분에 들어간 비용만 해도 9천억의 부대 비용 합하면 1조 원이 넘어가거든요. 네. 올해만 해도 2,300억입니다. 사실은 이 축산농가 중에서 이런 친환경 축산이라든지 동물 복지 농장에 어느 정도 소득 기반을 좀 지원을 해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좀 초기 투자 자본들을 좀 만들어주면 전 축산 농가분들도 그렇게 다 키우고 싶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들을 오히려 살처분 비용을 좀 줄여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농가도 살고 건강한 식품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동물 복지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밀식 사육은 소비 어떤 증가를 보면 지금 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만 같아도 지금 닭고기 소비량이 지난 70년대부터 10배가 늘었습니다. 계란도 한 6배가 늘어서 지금 한 260개 정도 먹고 있거든요. 근데 특히 계란 같은 경우는 다른 걸로 대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식품군이거든요. 과일 같은 경우는 특정 과일이 비싸거나 안 되면 다른 과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밀식을 가야 되는데 아까 그 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뭐 밀식의 문제점이랄지. 근데 저희들 축산 입장에서 보면 이미 닭을 개량을 할 때 계란을 아주 잘 낳고 빨리 날 수 있도록 계속 개량을 해왔거든요. 또 육계는 가슴을 계속 키울 수 있게끔. 그래서 닭 자체가 이미 거의 기형적인 닭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저희들이. 거기에서 또 이제 열악한 환경이랄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생리적인 그런 습성을 빼앗은 환경에서 더욱 그게 약해지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복지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이제 뭐 케이지 크기랄지 그런 것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닭을 개량해서 정말 튼튼한 닭을 저부터 키울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개량의 목표도 그쪽으로 세워야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영양, 사양, 환경 그런 것도 맞춰서 키워야지
단순한 환경적인 접근으로서는 이게 좀 해결되기 어렵다 그렇게 봅니다. 예, 동물복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동물복지 이야기는 축산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시각, 철학 이런 문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추후에 더 논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밀식 사용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장님, 김제 용지 축산 밀집 단지 그 부분에 대한 시설 개선 또는 이전 네, 예. 뭐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용지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은요. 아까 보셨다시피 약 40여 동가가 한 마을에서 한 마을에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농가만 그 40농가 중에서 한 농가만 발생하면은 대개 반경 500m나 1km 내에 들어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매번 대량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크게 한 4번 정도, 오늘 이번 포함해서 4번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살처분 보상 비용만 이번 것까지 합쳐서 500억이 넘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라북도 살처분 비용이 전부 해서 약 한 283억 되는데 그 중에서 80%인 220억이 김제 용지에만 보상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은 무한정 1,000억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금만. 그래서 근데 그거의 반절만 그거에 1,000억의 반절만 가지면은 충분히 이 시설을 현대화해가지고 외곽으로 좀 이전을 해가지고 좀 현대화해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화하면은 밀식 문제도 당연히 해결이 됩니다. 아무래도 현재 김제 용지는 일반 비닐하우스에다가 한 3단 케이지로 키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장하는 사육 두수가 평당 한 66마리 돼요. 산란개 같은 경우는 케이지 같은 경우는 물론 평사는 더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번에 살처분을 하면서 보니까 상당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용지 농가들이 이론적으로 조합을 구성해가지고 외곽에 가가지고 한 두 군데 정도 50만 수 정도 규모의 초현대식 시설을 갖춘 농장을 했으면 해서 농림부에 이런 상황이니 여기는 좀 특별히 대책을 좀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국비 한 50% 최소 50% 정도 이상의 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농림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요구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건 김제 용지 면민들의 의견입니다. 또 김제시의 의견이죠. 우리 조합장님이 이제 용지면 출신, 용지 지역 출신이지만요. 용지 주민들하고 김제 시민들하고 또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용지 면민도 좀 이익을 얻고 또 우리 방역당국에서 앞으로 천문학적인 보상 비용을 좀 줄여 나가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논의가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집니다. 조금씩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조합장님 지금 용지에서 실제 축산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쪽 주민들, 용지 주민들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용지의 축산이 지금 돼지하고 닭 이렇게 주로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그 주민들이 정착하고 사시면서 키우던 농장 주위에 농사 짓는 것보다 축산이 좀 낫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옆에 분들도 와서 축산을 이렇게 키우면서 규모가 커진 것 같아요. 사육 농가들이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실제로 그 지역을 뭐냐면 국가에서 뭐 국책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공영 개발을 해가지고 그 지역을 개발을 해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몇 가지 이익이 있는데 그 주민들은 거기서 매번 조류독감이 발생이 되고 또 질병이 발생돼 가지고 이 축산을 하면 마음 편케 축산을 해야 하는데 늘 그 기간만 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4번째 발생이 됐거든요. 조류독감만 해도 구제역도 한 번 발생되고. 그래서 겨울철이면 더 사람들이 긴장하고 막 조마조마해서 하는데 근다고서 그
농가들이 열악하니까 자기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그리고 요즘은 자기 열악에서 자기가 돈으로 만들어서 대출을 받거나 융자를 받거나 할 여력이 안 되니까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어디 이주할 수도 없어요, 사실이요. 또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주를 해서 축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그분들은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대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 보상비만 갖고도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것이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계속 발생하면요. 이 돈으로 진작 해결하고도 남을 돈을 늦게서 대처를 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요즘 보면 축산 농가들을 그러니까 뭐 좋은 의미로 이제 뭐 이주도 하자, 뭐 단지도 만들자 얘기를 하지만 다르게 보면은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몰아내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를 들면 그래서 마치 인디언 보호구역에 인디언들 몰아넣고 관리하듯이 뭐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그 지역 사회에서 축산하는 농가들이 또 그 뭐 쌀을 재배하는 농민들과 함께 마을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너무 과도하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이전이 가능한가? 용지 같은 경우도 반경 10km 내에 그 축산 농가가 410호가 있어요. 그 410호고 반경 10km를 어디를 뭐 개발을 해서 이전을 한다거나 이거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일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좀 그 폐업들을 좀 유도를 좀 해서 농가 수를 좀 줄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용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마을 안쪽에 축사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이거 어디 바깥으로 가지도 못합니다. 요즘 단위에 수십만 마리의 축사를 키우는 아무리 현대식이라고 하더라도 산란계 같은 경우는 이 먼지라든지 악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뭐 다른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입으려고 하지 않죠. 기존에 있는 지역에서 몇 개를 좀 통폐합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시설 현대화하고 또 그분들이 방역이라든지 악취 문제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서 저는 관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냥 무조건 사람들을 이전시키고 이게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는데요. 명확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몰아낸다 그 표현은 더 많은 거고요. 그래서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주하고 이전은 다릅니다. 이주는 아닙니다. 이주라는 것은 뭐 인위적으로 지금 어느 시대인데 농가들을 모아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어디 지역으로 격리시킨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특히 여기는 특히 용지 지역은 한센인의 아픔이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농가분들이 원하는 농가분들이 한해서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 인근 반경 1, 2km 한 약 40여 농가 됩니다. 다시 이게 플로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말씀하십시오. 들고 말씀하십시오. 이 현재 마을에 밀집되어 있는 약 40농가가 대상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에도 이 중에서 3농가밖에 안 나왔는데 이 방역 여건상 여기를 다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도 2, 3년에 한 번씩 용지 같은 경우는 계속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가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농가분들을 위해서 여기에서 이분들을 갖다가 대규모로 현대화해가지고 이 정도 한 자기 집에서 1 내지 2km 정도 1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출퇴근을 하면서 조합을 구성해서 하자는 거지 농가들 의사에 반해가지고 강제로 이주시킬 수 없는 동감을 하고요. 절대 멀리 외부로 나갈 수 없고 근처에서 몇 개를 통합을 해서 모으되 저는 이제 거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저는 동물 복지 농장 스타일로 가야 된다. 그런 새로운 모델들은 제가 말씀 나가서 미안한데 저도 이게 용지 같은 경우는 재래식 하우스, 단독 하우스를 하다 보니까요. 케이지가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3단밖에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수익성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근데 현대화 시키면은요, 8단까지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화 시키면은 밀식 문제도 자연히 해결이 됩니다. 그 점이 절대 강제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 말씀 마저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3년도 AI가 발병한 이후에
그 살처분 보상금하고 안정자금, 그다음에 융자 수매자금으로 들어간 돈이 8,500억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살처분 매몰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합하게 되면 1조 원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매년 AI 강도가 더 세지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면 이제 살처분 비용이라든지 액수도 더 많이 늘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이제 그 살처분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저희들 얘기한 것처럼 차단 방역이 가장 큰 문제다. 사람에 의한, 그러니까 사료차라든지 아니면 계란을 수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리고 농장에서 흘러나오는 그 뭐 분변이라든지 깃털이라든지 이런 그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이 바이러스가 문제인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저희들은 좀 살처분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 살처분 그 대신에 이런 그 현대화된 축산에 그 지원할 때는 저는 반드시 동물복지농장형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또 그리고 또 그 이 동물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수축산물들이 잘 팔릴 수 있도록 또 홍보라든지 지원들을 좀 행정해서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대화를 또 거기서 오랫동안 살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보는데요. 주민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은 대다수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지금 그분들이 이주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네. 돼요. 여건만 갖춰지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혁신도시의 인근에 있어서 냄새가 이 혁신도시 쪽으로 바람이 늘 불어서 공무원 연수원과 그런데 전국에서 교육받으러 오신 분들이 냄새가 난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런 얘기를 반영돼요. 그런데 정말 명품 혁신도시의 그런 또 우리 전라북도에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지 않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새만금 오염원의 주 오염원인 지역이 되잖아요. 그러면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는데 지금 3조를 썼대요. 그런데 앞으로도 그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비용 투자될 것 유지하는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든다면 원천적으로 그 지역을 이주를 시켜서 축산을 뜻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새만금 지역에 보니까 축산 원예단지 그 용지가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농가들은 그 지역에 가서 축산을 할 수 있게 하고 아니면 그런 여건이 안 닿는 분들은 각자 생업을 찾아서 가시도록 그리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이나 부모님 세대들은 뭐냐면 항상 냄새 나는 데서 거기서 이렇게 사시다가 생을 돌아가시게 하는 것보다는 좋은 환경에 있는데 양로당 같은 시설을 해서 거기서 이렇게 여생을 좀 이렇게 평생 동안 고생만 하셨으니까 여생을 이렇게 사시다가 돌아가시게 하는 것이 몇 가지로 국가적으로도 이야기고 우리 지역의 전라북도 발전을 지역 이미지 그리고 김제도 항상 안 좋은 용지 하면은 그냥 뭐 조류독감, 구제 발생하는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지역 이미지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시 전체적으로도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시 전체적으로도 좋은,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급한 대로 AI 발생한 지역에, 그 농가들은 대다수, 이주하기를 원해요. 뭐냐면, 농장만 이주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이주하는 것을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전부 다 그렇게 해주기를 거의 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그 주민들은 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방법을 찾아서 이게 장기적으로 하면 훨씬 그것이 더 국가적으로 또 매입을 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다시 분양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또 뭐냐면 냄새가 나다 보니까 일반 지역에 이게 도시에 가까운 데 있는 지역치고 가격이 땅값이 비싸질 않아요. 네. 그래서 개발하는 비용 해서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그러면 훨씬 손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개발하는 기관에서도. 조금 용지 대책에 관해서 모두 다 필요성은 인정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씩 의견은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강승우 국장님은 규모화를 통해서 농장 이전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강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조합장님은
주민들은 지금 집단 이전까지 할 예. 용의가 있다. 예. 또 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서 사육단지 집단 이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영상이 좀 있는데요. 화면 보고 또 논의를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산란계 농장 60여 군데가 집단 살처분된 김제 용지. 벌써 세 번째 일손을 놓게 된 양계인들이 김제 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50년 전 한센인촌으로 시작된 양계단지. 낡은 시설로는 AI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책은 집단 이주나 폐업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폐업 쪽으로 가는 농가도 있을 것이고 그 젊은 층들은 어디 좀 이주를 시키주면 적극적으로 가겠다. 전라북도와 김제시 역시 양계단지가 국유지 위에 세워져 낙후한 시설을 개선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을 공감합니다. 농축산부가 살처분에 400억 원, 환경부가 폐업농가 공원화에 100억 원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지원 등 종합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 이렇게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계란단지 폐업이나 집단 이전은 혁신도시로 날아드는 악취를 차단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혁신도시 확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에 축산 원예단지가 있거든요. 그곳에 우리 주민들을 이주해 주시면 거기서 최첨단으로 방역도 철저히 하고 이미 400억 원의 보상금이 투입됐고 앞으로 얼마의 보상금이 더 들지 모르는 상황. 과연 미래지향적인 해법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강승구 국장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대로 그 지역 주민의 집단 이주 욕구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정부나 전라북도가 준비하고 있는 단계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한 동네에 예. 모여서 산란계를 사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약 40여 농가가 됩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은 한 농가만 발생하더라도 40농가를 전부 살처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과 같이 가슴 아픈 일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분들의 뜻을 들어서 만약에 그 농가분들이 원한다면은 이론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 40농가가 조합을 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조합을 결성해서 현대화된 산란계 축사 시설을 지어가지고 동네로부터 약 1km 정도 예. 또 농장을 두 개가 한 저희들은 100만 수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 50만 수는 있죠. 50만 수는 이쪽에 아주 또 여기가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붙어 있으면은요 한 농장에서 발생하면 방역 지침상 두 농장 전부 살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대규모 농장 50만 수 규모의 대규모 농장을 설치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바람인데요. 그러려면은 이건 농가들이 원하지 않고 우리 정부에서 좀 권장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는 있습니다. 그게 보조율이 근데 10%입니다. 그래서 보조율을 좀 대폭 상향해서 한 예. 50% 정도 이상은 좀 지원을 해달라는 건의를 현재 중앙정부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런 의문은 좀 있습니다. 제가 황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규모 농장을 2개나 3개를 만들어서 좀 이전을 추진을 해보겠다. 그러면은 훨씬 더 방역이나 이런 데 원활해질 거 아니냐라는 문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풍선 효과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전하는 공간이 완전히 축산을 줄이거나 축소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현대화해서 규모화해서 이전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게 AI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이나 그 말씀하셨던 사무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공감하는데요. 예. 그 지금 WHO에서 나와 있는 자료들을 제가 보니까 지금 현대화 시설 또 밀집형 시설로는 AI의 완벽한 치유 방법은 아니다. 예. 이게 이제 세계적인 많은 케이스를 분석해서 지금 나와 있는 보고서들이 네. 동물 혁명이라는 책자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은 저희들이 해석을 해보면 이제 그 외의 것들도 많이 복합되어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저희들이 이제 뭐 농장 이미 햇셉이라는 좋은 제도를 갖고 있지만 지금 특히 그런 지역에는 새로운 형태의 햇셉 또는 소프를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벌써 5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는데 거기에 정말 1%만 투자를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정말 튼실하게 만들었으면 좀 그게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전에 어떤 설계가 들어서면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게 동시에 들어가야지 하드웨어적인 것만 들어가서는 또 거기서 발생할 확률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부장님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네. 시설 현대화를 했다 손치더라도 네. 그 농장주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전혀 무용지물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확률적으로 보면은 현대화 축사에서 나오는 확률 이제 비율은 좀 낮죠.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철새가 원인이지만 그걸 옮기는 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대화된 축사에다가 플러스해서 철저한 기본적인 방역 수칙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주셔야만 AI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저기 또 뭐 덧붙이면, 그러니까 아까 새만금 사업 이전 얘기하셨잖아요. 원예단지로. 근데 새만금 원예단지가 언제 조성이 될지 사실은 너무나 긴 세월이고요. 그다음에 완금 같은 경우는 휴업이나 폐업입니다. 폐업 보상이어서 더 이상 양돈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아까 우리 도에서 생각하는 부분에 좀 더 의견을 좀 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차단 방역 문제 아까 제일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농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저는 예를 들면 그 기본 AI 검사라든지 확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본에서는 수의사가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AI 진단 키트를 가지고 수의사가 할 수 있거나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도 동물 그 위생사업소라든지 이런 데서 밖에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상 상태의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얘네들이 좀 집단으로 다른 상태에서 죽었다 이렇게 발생할 때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폐사할 매주 그냥 닭이 몇 마리 죽었는지 이걸 항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단의 관리 조처들 지금까지도 사실 전라북도가 굉장히 앞서서 잘해오고 있는데 그런 오히려 정부 계획들보다 좀 앞선 모범적인 사례들을 우리 지역에서 좀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내용들이 용지의 새로운 이전이든 새롭게 좀 재조정이 되는 축사에 좀 담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용지 축사 이전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없으면 저는 예. 좀 큰 틀에서 예. 이런 걸 접근을 해가지고 원천적으로 그런 접근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집단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발전도 도모하고 국가적 예산 소모도 덜 집행되게 하고 지역 주민의 환경이나 이런 개선도 하고 지금요 여기저기서 막 조류독 가면 살처분 해가지고 묻어놓으니까 이 가축 먹는 물에요 깨끗한 이런 물이 나와야 하는데 약간 노릇구름은 이런 물이 나온다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있으면 또 그런 주민들 환경 때문에 심각해질 수 있어서 이런 지금 문제가 사전에 예.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도 큰 틀에서 이렇게 접근을 예. 하시면 좋겠다. 아까 MBC 뉴스에 나온 것처럼 예.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마지막으로 이제 국장님께 좀 궁금한 건 예. 그 용지농장 이주의 예산은 어느 정도 그 예측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은 국비나 도비로 좀 확보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문제가 좀 금액을 추정을 하려면은 농가분들 의사를 물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업무 순서를 의사를 먼저 물을 것이냐. 네. 의사를 먼저 물으려면 주민들은 분명히 그러죠. 그럼 여러분 국가에서 우리한테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판단을 해볼 때 우선 농림부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 기준을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금액은 뭐 저희가 사무실에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하고요. 예. 우선 농림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면 저희 도에서도 좀 도와 시군이 협의를 해서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오면 그때 농가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인 금액은 산출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살처분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전 비용은 현재까지 4년 동안 4번이죠. 4번 살처분한 비용보다는 적게 나오는 걸로 500억 미만입니다. 예, 그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씩 이제 오늘 토론의 마무리 말씀을 좀 듣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사무처장님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예,
AI가 2003년에 발병을 했는데요. 그 이후로 거의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AI는 우리 주변에 토착화된 가축 전염병으로 보고 차단 방역에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우리 축산을 공장식 축산, 밀식형 축산에서 아까 동물 복지형 그리고 또 닭의 습성을 존중하는 유기축산 방식으로 나가는 것들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국가의 품격, 그 윤리적인 태도를 알 수 있다라고 한 게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온 이야기 좀 종합을 해보니까 닭장 안에 닭들도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닭을 기르는 농민들도 좀 풍요로워졌으면 좋겠고 닭을 먹는 시민들도 더 건강해져서 살기 좋은 전라북도 같이 좀 만들어가면 농민들도 좀 힘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김창수 조합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금 AI 발생 관련해서 시사 토론을 하는데요. 큰 틀에서 용지 전 축산단지를 큰 틀에서 좀 검토를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황인호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AI가 이제 사실은 우리 농업이나 축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 문제가 되는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 저희 축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가격이 올라서 걱정이고 또 수입 농산물을 먹어야 돼서 걱정이고 또는 이걸 먹어서 안전한가 하는 게 걱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어떤 케이스도 식품을 통해서 AI가 사람한테 감염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방역 시스템에서 AI가 감염됐거나 하는 고기랄지 계란이 유통 라인에 들어올 수도 없고 설령 들어온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가열 방법으로는 다 파괴가 되고 혹시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 침이랄지 위액에서 다 섬유되는 걸로 좀 보고가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시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예, 강승우 국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우리 도정에서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삼락농장입니다. 그중에서 축산도 우리 삼락농장의 가장 큰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온 고견들을 참고해가지고 우리 축산 발전과 특히 AI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정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우리 축산 농가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축산 농가와 협의해서 우리 축산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봤습니다. 반복되는 가금류 질병과 이어지는 엄청난 피해로 이제는 근본 대책 마련을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축산단지 현대화는 가능한지, 축산단지의 집단 이전은 해답이 될 수 있을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정부나 자치단체 그리고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인 시민들까지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함께해주신 패널 여러분, 감사합니다.